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 금융협동조합 신협.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을 위한 금융으로 우리의 곁을 지켜왔는데요. 최근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등으로 사회구조 변화가 더욱 빨라지는 가운데 급변하는 사회에서 신협이 든든한 서민경제 버팀목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김윤식 신협 중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요즘 소상공인, 서민 살림살이가 참 힘듭니다. 이 대출 원금 그리고 이자 유예를 받고 있는 돈 규모만 해도 130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이 가물때 각 논에대는 물길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닿는 돈길, 즉 서민 금융의 역할이 한층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모시고 신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일부터 두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되셨죠. 네. 예, 우리가 연임이라고 하는데 이번 연임이 조금 남다르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임기 마치시고 직선제로 바뀌면서 전체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두 번째 연임이 결정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떠세요? 이게 사실 직선제라는 말 자체에서 조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지금 뭐 모든 상호금융권이 간선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가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국제 또 금융협동조합이니만큼 네. 직선제로 바꾸자는 염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어허. 이번에 처음으로 직선제를 바꿔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제라 하면은 전체 조합원들이 다 한 표씩 행사하시는 거죠? 전국에 있는 이사장님들, 아하, 900여 분의 이사장님들이 다 그걸 직선제라고. 예. 네.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그냥 은행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글쎄, 이 은행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거기에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이제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영업 형태를 가지고 있고 네. 저희 신협은 금융협동조합입니다. 네. 금융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약자인 금융의 사각지대인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 예. 이익을 100% 배당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시중은행들은 네. 그 주주에 대한 이익을 쫓아서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신협은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고 예. 나머지 1,300만 조합원님들이 배당을 통해서 100%그 이익을 다 받아가는 아주 그런 협동조합 형태의 조금 금융기관입니다. 편하게 생각한다면 대주주가 없이 조합원, 그러니까 아예 소액주주로만 구성된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럼요. 네네.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네. 예, 예. 신협을 많은 분들이 서민금융이라는 걸 알고 계셔도 어떤 배경으로 출발하게 된 건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출발점부터 어떤 성장 과정까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협은 원래 독일에서 출발했습니다. 200년 전에 예. 독일에서 출발을 해서 독일의 라이파이젠 선생님이 빵집을 만들어서 빵집에 나온 수익을 갖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캐나다, 유럽을 거쳐서 굉장히 이제 이게 부흥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우리 한국에는 62년 전에 부산에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님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6.25 사변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는 굉장히 고리사채가 막 유행하고 이래 했을 때 네. 신협이 들어오면서 고리사채 추방운동을 하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지금 62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에 1,300만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들 자산 한 130조. 130조. 예, 근데 더 특히 중요한 것은 신협은 네. 어떤 금융기관도 국제적이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은 전 세계 신협이 129개국에 있습니다. 200년 서로 전부터. 이렇게 교류를 좀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세계 신협이 있고 거기에 우리 한국 신협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 신협에는 이제 저희들이 또 회장국으로 아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전체 세계 신협의 자산이 자그마치 3,000조가 됩니다. 3,000조.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예.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신협이 모든 금융의 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니까. 예. 그만큼 발달됐다는 거죠. 한국은 아직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그 이익이 다른 시중은행처럼
외국에 있는 주주들에게 이렇게 이익이 배당이 가면 예. 거의 70%가 음흠. 사실은 한국에 있는 이익이 외국으로 다 나가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볼 수 있죠. 선진국은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금융이 협동조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자꾸 협동조합이 자꾸 이렇게 좀 성행해서 네, 네. 그 우리나라 돈이 국부가 유출 안 되고 네. 서민들을 위해서 100% 배당되는 그런 신협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저희도 보도를 했지만 네. 노년층들께서 은행 지점 줄인다고 한번 시위를 하셨어요. 집회를 맞습니다. 하셨어요. 네.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또 이렇게 통폐합된다든가 다른 지점으로 가라고 하면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고 좀 거리가 멀어서 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는데 신협도 사실 이렇게 효율화를 따지다 보면 은행 지점처럼 지점 점포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당연하죠. 저희들이 금융으로 생각하면 저희들도 지점 수를 줄이고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반대죠. 어. 지금 이제 많은 시중은행들이 지점을 줄이면서 비대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익 네. 창출을 위해서. 음. 저희들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조합원님들과의 스킨십이 중요한 게 신협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오히려 음. 더더욱더 농촌, 어촌, 산촌 쪽으로 지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하. 지방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더 더 대면으로 해서 조합이 아니고 지점 수를 더 늘리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좀 수익 면에서는 조금 적죠. 투자가 많이 되는. 그러나 예, 예. 그건 신협의 몫이기 때문에 네. 신협은 더더욱더 지점을 많이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도 생기고 또 지역 주민들도 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 농촌이라든가 이런 어촌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네. 출산율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망률은 자꾸 높아지죠. 네. 예.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점점 더 이런 농어촌 없어지죠. 점점 더 고립이 되죠. 예. 그런데 신협이 거기에다 들어가니까 어. 그 신협은 또 금융만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님들과 항상 그 스킨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엄청 좋아들 하십니다. 음. 그게 우리 신협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예.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신협도 또 지원 사업을 하셨다고 저희가 전에 들었었는데 그럼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난번에 그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네. 국가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3일 동안 협동조합 정신해서 이제 후원금을 이렇게 우리 거뒀거든요. 네.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각 조합에 어떤 사람이 그 후원금을 많이 냈다 적게 냈다라는 자랑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블라인드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3일 동안 문을 열었는데 그때 13억이 모금됐거든요. 이거는 전체 금융기관의 8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네. 그 신협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음. 그리고 코로나 때도 21억이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이것도 8배에 대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협동조합으로서의 모금이라든가 네. 그리고 금융약자 그리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데에 대해 신협은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신협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봐서는 선순환 구조적인 그런 우리 협동조합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금융기관들한테 벌써 2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IMF 당시에 큰 충격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충격 여파가 아직까지도 뭐 여러 가지 지배 구조라든가 경영 활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네. 신협 같은 경우도 IMF 때 꽤 큰 고통을 겪으셨었죠. 겪을 수밖에 없죠. 음. 말 그대로 저희들은 신용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예. 신용으로 서민들을 케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기관들은 신용으로 돈을 잘 안 빌려줘요. 아하.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네. 다 담보가 있고 담보 없는 사람은 갈 길이 없잖아요. IMF 때 그리고 그 이전에는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신협은 신용 대출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예. 하다 보니까 IMF가 오게 됐고 그때 저희들이 재정으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러나 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뭐 경영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위축됐죠. 많이 위축됐고 정부로부터 굉장히 제재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제재를 지금 와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경영 능력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서민들을 보호해주고 하려고 신용대출을 많이 확대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와서 저희들은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걸 다 이겨내서 지금은 이렇게 또 훌륭하게 세계 4위의 신협 네. 아시아의 회장국으로 이렇게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두 번째 임기 중에 해서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OU 해제 뭐이 부분을 꼽아주시더라고요. 네네. 예, 맞습니까? 맞죠. 음. MOU란 것이 이제 쉽게 말해 양해 각서잖아요. 네네. 정부하고 예. 그때 신협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일정의 한 2천억 정도 되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각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제약 조건이 있죠. 20년 전에 그 신협과 지금은 뭐 상전이 벽해한 그런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낙후된 제약이 지금도 아직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탈퇴를 해야 되는 게 그 규제에서 탈퇴를 해야 예. 같은 금융권만이 아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MOU 탈피가 궁극적으로 좀 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회장님이 또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농협과 새마을금고 이 상호금융권이 함께하는 어떤 협동조합청 신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에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강세잖아요. 강세가 그렇죠. 아니고 거의 예. 절대적입니다. 네. 우리나라만 좀 약간 이렇게 그 역전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신협도 많은 돈을 서민을 케어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금고도 마찬가지예요. 농협도 마찬가지고 축협, 수협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각기 자기만의 패턴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없다는 거죠. 네. 아하. 그러면 외국처럼 협동조합청을 신설을 해서 예. 금융에 대한 검사 감독은 금융이나 금감원으로부터 받고 네. 똑같이 그러나 이걸 기획해서 네. 한국의 그 정말 열악한 그 우리 그 소상공인과 그 금융의 약자들을 위해서 정책은 협동조합청에서 이 5개 기관의 모든 그런 걸 집약을 해서 하면 네. 얼마나 그 가성비가 높겠습니까?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가면 이제는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그 농어촌에 있는 그런 농민들이라든가 서민들은 과연 누가 보호를 합니까? 외국에서 저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 투자자가 우리 보호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상호금융권에서 이분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도 빨리 협동조합청이 신설이 되어서 네. 그걸로 해서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굉장히 그 매뉴얼화돼 있고 아주 좀 디테일하게 네. 혜택을 주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청 신설을 지금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생의 관점에서 최근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신협의 입장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저희들도 디지털이 이제 이게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인 조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국제적인 조직과 같이 협업을 해서 디지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온뱅크라는 것을 작년에 개발을 했는데 2030 세대를 위해서 이제 대면 아니고 비대면으로 조합원 가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었는데요. 그게 한 1년 만에 저희들이 한 200만 정도 조합원이 가입됐고 또 거기에 이제 조합원 가입비도 12조 되는 돈이 1년 만에 됐거든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역시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맨파워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이 금융을 보는 안목도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보답을 하고자 요즘 우리 시중은행이나 어디 가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두꺼운 서류를 엄청나게 많이 작성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요번에 그 이제 이 장정맥을 개발을 해서 손바닥만 이렇게 갖다 대면 그 사람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예. 서류가 다 필요 없이 한 장의 사인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 1,300만 조합원들에게 더더욱 늘려서 신협하고 거래하는 분들은 그냥 손바닥 이 원타치로 가지고 모든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 신협협회 이사국이자 또 아시아 신협연합회 회장 지위를 지금 맡고 계신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친목 모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아주 활발한 의사 결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간단하게 이 세계 그 기구에서의 위상 그리고 역할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씀드렸듯이 120개국의 신협이 모여서 이제 그 하나 이사회를 하는데요. 그 네. 이사회 회원국은 한 10개국 됩니다. 그 신협이 이제 저희들이 한국 신협이 돼가 있고 각 대륙마다 이제 대표로 이렇게 가가지고 예, 예.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산이 3,000조라고 했잖아요. 이 전 세계 신협이 모여서 굉장히 아프리카 난민이라든가 굉장히 이런 쪽에 어떻게 네. 하면 협동조합 정신으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가를 합니다. 이게 1년에 저희들이 정기 이사회가 3번이나 있어요. 그만큼 왕성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굉장히 그 회의가 디테일합니다. 아, 예.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네,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서 그렇게 가고 예. 그리고 이게 또 이사회를 할 때는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본류가 미국이지만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사국이 있는 나라 전국 아프리카나 다 그 나라를 순방하면서 거기 현황을 알아보고 이제 예.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요즘 이제 코로나에 제가 워큐 그
코로나 대응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전 세계에서 돈을 거둬서 이제 아프리카나 각 나라에 보내준 역할도 하고 있고요. 예. 아시아 신협에는 저희들이 회장국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신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아시아 신협이 디지털에 조금 약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신협이 우리 직원들을 그 필리핀이나 태국에 파견을 해서 네.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디지털 하는데 저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신협이 지금 굉장히 무궁무진한 또 시장입니다. 거기가 또 우리 협동조합 정신하고도 맞고 그래서 아시아 신협이 전 세계 또 신협인들로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랬는데 그 아시아 신협이나 세계 신협에서 하는 일들이 오늘 시간이 이렇게 짧으니까 말씀은 다 못 드리고 이게 사실은 뭐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계속 그 시청자분들이 감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일들만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이 아까 하셨던 그 바람처럼 좀 홍보도 좀 많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서민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협은 이게 금융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고 아시는 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신협은 여러 가지 서민들에 대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한국신협이 뭐 8.15 해방대출이라든가 뭐 그리고 다자녀 1% 대출 그다음에 각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자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최초로 로마 그 교황님으로부터 축복장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엄청난 그런 하나의 그 결과고 한국 신협에 대한 그런 뿌듯한 자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한국 신협을 과거와 같은 신협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제의 그 금융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저희들의 노래가 어부바잖아요. 평생 어부바. 그래서 언제든지 금융약자에 있고 신협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조합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업어드리고 모든 문제를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민의 곁에서 좀 같이 성장해왔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 신협 앞으로도 서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또 금융 동반자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회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